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인물과 함께하는 대구 사랑방입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기분 좋아지는 음악을 들을 때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과 함께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 음악협회 이치우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대구 사랑방 시작합니다. 서양 음악을 받아들여서 한국적인 서양음으로 바꾸는데 대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외국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우리 전통음악과 합쳐서 새로운 음악을 자꾸 만들어내고 재탄생한다는 그런 힘이 있다. 네, 대구 사랑방 오늘은 대구 음악협회 이치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음악협회 회장 이치우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아무래도 오페라 축제, 뮤지컬 축제가 10년을 넘는 대구를 대표하는 이런 축제가 됐잖아요. 예. 이 밑받침이 되는 게 음악이라는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대구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하는 곳이 바로 이 대구 음악협회일 텐데요. 이 협회 소개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저희 협회는 대구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전문 예술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주로 음악인들의 복지, 권익, 또 연주의 무대가 확장되고 대구시의 음악 정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음악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냥 모여서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네, 2017년부터 제가 이렇게 회장으로 역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조금 변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음악협회장을 맡고 가장 큰 변화는 사실은 저는 전문 연주가 출신이 아니고 네. 음악 굳이 표현하자면 음악 행정가, 기획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악협회를 연주단체로 각인하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 역사를 정리하고 또 음악 정책적인 부분이 발전하고 하는 부분에 제가 사실 변화를 많이 줬고 또 제가 보기와 같이 좀 연령대가 좀 젊어요. 지금 네. 하시는. 근데 20대로 보이십니다. 그렇진 않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대구 음악인 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배가 많이 되신 분들이 많고 한데 네. 제가 음악협회장을 맡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랄까 젊은 음악인들, 참전 음악인들 활동의 장을 좀 많이 마련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취임 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제가 취임 후에 대구 음악사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협조해서 사실 우리 대구 음악이 대구 음악사를 정리하면 한국 음악사가 한 70% 정리된다고 하는 근대 네. 음악이 그 정도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구 음악사인데 이게 고정이 되고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대구시와 공동으로 역사 발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카이브 작업이라고 하죠. 네. 이제 하고 있고 현재 작년엔 자료 수집 다 끝났고 올해부터는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악가들을 구술을 녹취 영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음악인들이 펼칠 수 있는 무대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그런 활동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개발에 좀 집중을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펼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 같은 게 또 좀 있을까요? 사실은 누구나 특별한 계기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음악인들이 선생님이나 은사님들이 참 너 재능이 보여서 너가 한번 해볼래라고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합창반 활동을 하다가 네. 너무 좋아서 제 스스로 의지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유명한 성악가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라이브로 그걸 듣게 되는데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 저 도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해서 도전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하신 게 음악을 사랑하는 게 가득 느껴집니다. 노래를 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청하면 이 자리에서 노래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음악협회 회원들이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 네. 음악협회장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하면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사석에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녹화가 끝나기만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봄 하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노래가 가장 기억이 나실까요? 사실은 기억나는 노래는 너무 많은데 네. 음악은 뭐 실내악도 있고 뭐 오케스트라도 심포니도 있고 네. 한데 노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공부했으니까 노래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실은 이태리 가곡도 공부를 했고 하지만 한국 가곡을 참 좋아해요. 네. 특별히 또 음악 협회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또 한국의 1세대 음악인들이 서양 음악을 받아들여서 한국적인 가곡으로 만들어서 이런 한국인 정서를 담은 이런 한국 가곡이 저한테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이 나이가 좀 드는가. 그렇게 해서 한국 가곡을 우리 좀 소개를 네. 해줬었는데 제가 좀 봄에 좋아하는 한국 가곡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제가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이 네. 우리 근대 음악의 1세대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대구 출신이세요. 그분 기념사업회도 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해서 박태준 선생님의 동무생각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곡이고 사실은 우리 최초의 한국 가곡이 이 동무생각입니다. 최초의 한국 가곡이 이 동무생각인가요? 네. 대구에서 태어난 가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동무생각의 이 작사된 그 배경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잠깐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알려주시면 좋죠. 저도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 시는 이현상 선생님이 시고 네. 곡을 박태준 선생님이 붙였는데 이 시의 1절 가사에 이제 1절 가사 내용이 박태준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개성학교 네. 되고 나왔는데 옆에 신명학교에 여학생을 짝사랑했는데 네. 그 지금 동산병원 뒤에 청라언덕이라는 그 언덕길을 다니면서 그 학생을 연모를 했는데 직접 한번 말은 못 해봤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상하면서 우리 박태준 선생님이 성인이 돼서 학교 재직 시절에 함께 근무하는 이현상 선생님에게 이 스토리를 얘기했고 그것을 이현상 선생님이 시로 적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이 박태준 선생님의 동무생각이다. 그래서 이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걸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이 박태준 선생님에게 직접 배우신 직접 제자가 우리 음악협회 초대 회장님이셨던 남세진 선생님이 네. 박태준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남세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선생님에게 들었대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지 맞아요.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이 음악의 힘은 뭐가 있을까요? 비단 음악의 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힘은 인간의 감성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게 예술이 큰 힘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음악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흥크러진 마음을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이것이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고 음악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고 나를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예술의 위대함이다. 네, 이제 음악과 회장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다면 예. 대구와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7년 대구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구 음악의 위상은 좀 어디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수정을 해드리면 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 선정이 되었다.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그게 아니라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대구가 가입되었다.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이 말 뜻은
해석에 따라 엄청난 많은 차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 신청해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내에서 창의적인 도시들을 선정해서 네트워크를 가입하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창의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7개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음악, 음식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네.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한데 대구가 이제 음악적인 어떤 창의성을 인정받아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신청을 해서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었죠. 여기서 정식 명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저도 선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음악은 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위치나 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유네스코가 우리 대구를 창의도시 네트워크로 가입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대요. 네. 왜냐하면 특색이 너무 많대요. 이 말은 뭐냐면 통영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인데 통영은 유니상 컨텐츠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가입을 한 데 비해서 대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과연 뭘로 이 메인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할 정도로 대구가 음악적인 어떤 자산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네.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근대 음악이 서양 음악이 한국에 전파될 때 대구가 그 메인으로 전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음악가들이 대구로 피난을 와서 대구에서 그 작품 활동을 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고 1세대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대구를 통해서 우리가 뭐 달성에서 백대 피아노 축제도 하는데 그것이 그 축제는 한국의 피아노가 최초로 유입된 것이 달성 사문진 나루트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듯 서양악기인 피아노가 최초에 유입된 곳도 우리 대구고 그렇게 해서 서양음이 전파될 시기에 대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것이 이 부분이 전파된 이후에 음악이 포크, 재즈, 김광석 같은 그런 포크의 거장을 낳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이런 서양음악이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대구가 아주 보수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대구의 음악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행복한 고민을 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역사에 힘을 좀 쏟고 계시잖아요. 아카이브 사업에 말씀하신 이 역사들이 바탕이 돼 있어서 아카이브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좀 접했어요. 6.25 전쟁 당시에 문을 열었던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상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잡지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티드 잡지를 말씀하시는가 봐요. 예. 그 잡지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 잡지였는데 1953년도 10월호에 1953년 10월호에 대구의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상실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요. 근데 그 기사를 쓰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가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가 흔히 6.25 전쟁이라 알고 있죠. 6.25 전쟁 당시에 대구에 전쟁 중에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상실을 갔는데 거기에 본인들 나라에서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을 매니아들이 들어와서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전쟁 당시에요? 전쟁 중에. 그래서 그 추억을 간직하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가서 1953년도 10월호에 그 기사를 낸 것이 한국의 대구라는 곳에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바흐 음악이 흐르는 그런 도시다라고 우리 대구를 소개한 그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잡지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잡지를 인터넷 경매로 미국에서 직접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대구에 현재 그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게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 금액은 너무 싸요. 그렇게 이 잡지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경매 사이트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구하는 과정이 그렇게 몇 건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한 건도 없고 저희들이 우리 협회원들이
이 글로벌한 회원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사이트를 아주 검색하고 검색해서 그것이 마침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 협회에서 경매를 받아서 이렇게 협회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주진 않으셨지만 그 가치는 예. 대구에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통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이런 대구의 남다른 사랑이 좀 느껴졌는데 대구 사람들이 음악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악적 기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구가 사실은 지금 전국의 동료제 네. 그래서 거의 상을 휩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대구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위 있는 성악 콩쿨이 대구에서 열려지고 있고 올해로 37회가 있는데 사실은 1회 우승이 우리 바리톤 고성현 씨 누구나 아는 그분이 1회 우승하면서 그 당시 우리 대구 성악 콩쿨이 대상자는 군 면제가 됐어요. 오. 그 정도로 근위 있는 네. 콩쿨이었는데 그분은 우리 콩쿨 우승으로 군을 면제됐고 좋으셨겠다. 최우수상은 지금 영남대 학장하시고 계시는 최윤희 교수님이 네.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음악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비단 우리 서양 음악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선 시대부터 대구 사람들이 어떤 흥과 끼가 음악에 굉장히 좀 녹아나 있지 네. 않나 않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역사적으로 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해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사실은 이걸 해야 되는 것이 한국에서 우리 오페라가 축제가 10년째 네. 한다고 했잖아요. 대구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수많은 작곡가들이 서양의 음악 장르인 오페라를 작곡하고 무대에 올렸지만 그것이 1, 2회 공연으로 그치고 장기 공연이 된 작품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네. 그 유일한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페라 춘향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춘향전의 작곡가가 누구냐? 우리 대구 출신의 1세대 성악가 현재명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에티드 잡지를 얘기했는데 네. 그 한국 전쟁 당시 6.25 전쟁 당시에 전쟁 중에 대구에서 오페라 춘향전이 열렸어요. 전쟁 중에 예.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춘향전 춘향전이 공연이 네, 되었습니다. 공연도 하셨군요. 예. 이것은 제가 작년에 우리 한국 오페라 70년사 국회의사당에서 그 포럼 진행 중에 가서 이 역사적으로 고정을 하는 걸 제가 보고 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구 사람들이 음악 사랑 너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좀 음악을 더 사랑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악도시 대구를 위해서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회 측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재 양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많지만 그중에 제가 참 소개해주고 싶은 일은 제가 협회장 취임하고 서구에서 서구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아이템이 없느냐고 제게 찾아봤고 제가 그래서 서구 철도역 주변에 원대동 일대가 철길로 인해서 공간이 분리되고 단절되고 또 철길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발전이 더디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소리와 진동으로 많은 발전에 방해를 많이 받았으니 네. 음악 소리로 재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서구에 이제 우리 유한국 서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흔쾌히 이 아이템 좋다고 해서 영남대학교 김소희 교수님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해서 국토부에 음악으로 도심을 재생시키겠다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0억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190억 사업으로 늘었고 원대동 일대에 사운드 레지던시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고 젊은 음악인들이 거기서 입주해서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치고 그 광장에서 버스킹도 하고 일반인들이 찾아오면 일반인들에게 교육도 하는 이런 타운 조성이 계획이 되었고 이러한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 젊은 음악인들이 활동을 장을 하고 작품장이 되고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 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뭐 벽화 골목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음악으로 도시 재생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도시가 재생되려면 사실은 가장 첫 번째가 그곳에 사람이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서구 원대동 일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거의 노인들밖에 남지 않은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운드 레지던시가 건립이 되면 젊은 음악인들이 거기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김광석 거리와 같이.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고 젊은 스타 음악인들이 이주해서 작품 활동을 하면 그 음악인들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요즘은 생활 속에서 음악을 많이 접하고 악기도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노래도 배우고 우리 아나운서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원대동에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도심이 활기차게 재생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올해의 좀 주요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구 성악 콩쿨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이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결선을 본선을 오케스트라 반주로 연주 형태로 하는 유일한 콩쿨입니다. 국내에. 이 콩쿨이 8월 30일 예선전을 거쳐서 진행이 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 대구 음악제. 네. 대구 음악인들의 역량이 가장 집결돼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사인데 이 대구 음악제가 9월 10일 개막을 시작으로 한 2주간 원래는 내년이 베토벤 탄생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악협에서 베토벤 탄생 200주년을 미리 좀 기념하는 차원에서 베토벤 음악으로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우리 팁으로도에서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은 음악회 만들고 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초대해 주실 건가요?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흔쾌히 저희가 발벗고 함께 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대구음악협회는 우리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음악의 저변 확대, 또 음악으로 아름다운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음악협회에서 많은 행사와 공연들이 있을 텐데요. 대부분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고 또 1년에 45회 정도 대구 지역 방방곳곳을 찾아가서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로 무료로 제공하는 연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음악협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우리 음악협회 함께 음악으로 아름다운 그런 대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사랑방 오늘 대구 음악협회 이치우 회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음악은 만국의 공통어다라는 말이 있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음악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악이 흐르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치우 회장님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대구 사랑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